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태의 전개. 먼저 사태의 전말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300만 개의 계정에 접근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대한민국 국민 약 5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발뺌하고 미국 정치권에 로비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심지어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민관합동조사단과 규제당국은 쿠팡의 발표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거든요. 가해 당사자인 기업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한 셈입니다. 이 기만적인 보상안.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보상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 과연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쿠팡은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만 원 중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켓 배송. 일반 쇼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고작 5천 원입니다. 나머지 4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쿠팡 트래블 2만 원, 쿠팡 뷰티 2만 원 쿠폰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5천 원은 쿠팡 이츠 쿠폰이고요. 더 가관인 건 이 쿠폰들 대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형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쿠팡 플랫폼에서 소비하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보상일까요? 아니면 마케팅일까요? 3. 루팡이 된 쿠팡. 여기서 루팡이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팡은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밈으로 사용되는데요. 월급 루팡이라고 하면 자신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입속만 챙기는 무임승차자를 의미합니다.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사람을 빗댄 표현이죠. 그런데 이번 쿠팡의 행태를 보면 소설 속 신사 도둑 아르센 루팡보다 더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오히려 사고를 판촉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더 황당한 건 탈퇴한 고객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분노해서 쿠팡을 탈퇴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쿠팡에 가입해야 합니다. 5만 원이라는 미끼로 탈퇴한 고객마저 다시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4. 독점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서글픈 현실이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독점 때문입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새벽 배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쿠팡의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탈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이유죠.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기업은 괴물이 되기 쉽고 책임도 회피하기 쉬워집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독과점을 향해 질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독과점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떠날 자유를 박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 기업의 독점을 제어하지 않고 방치한 시장은 야수가 되어 결국 소비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내밀고 기만적인 보상안으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소비자들이 떠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5. 이중적인 정체성. 여기서 쿠팡의 이중적인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쿠팡은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인 척하고 불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며 뒤로 숨습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 앞에서는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를 들이밉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미국 정가에 로비 자금까지 뿌렸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거죠. 과연 쿠팡의 눈에 한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현금 인출기로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본질적인 기업 윤리와 책임 회피를 철저히 파헤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조건부 보상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따져 물어야 하겠죠. 둘째,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사마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쿠팡이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독점 시장의 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선택할 권리와 떠날 자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